지난번에 우리 한유라 크리에이터라는 말씀 나눴는데 이 안에 컴플렉스한 여러 가지 인프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가 컴플렉스하게 일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살짝 듣긴 했는데 클린 컨텐츠 1인 미디어 클린 컨텐츠도 여기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 서포터즈만 해도 쟁쟁하시던데 한유라 크리에이터 말고도 뭐 올해는 좀 감사하게도 네. 뭐 박꿈남님을 비롯해서 뭐 한유라 박꿈남 그 네. 산적 네네. 네. 한적TV 박꿈남 크리에이터님이랑 한유라님 그리고 마이린TV의 마이린님이랑 우리 청소년의 네 그리고 또 헤이진이 헤이진님 봤어. 네, 헤이진님 이렇게 해서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네 분이 다 네 사실 좋은 취지인 걸 그분들이 그렇죠. 아셔서 좀 나서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좀 감사하게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클린 컨텐츠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확산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콘텐츠나 이쪽은 뭐 조회수를 기반으로 하고 이러려다 보면 아무래도 약간은 좀 문제성이 짙은 콘텐츠들 그렇죠. 페이크 뉴스 같은 어떤 그런 콘텐츠들도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내돈내산 이런 거.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이쪽 1인 미디어가 본인의 이제 직업화 된다고들 이제 최근에는 많이 생각들을 하셔서 그럼요. 스스로들이 이제 정화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그렇죠. 여기가 생태계가 깨끗해서 선순환이 되어야 그분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일부 뭐 좀 문제되는 컨텐츠들이 뭐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산업이라고 치더라도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스스로 좀 자정을 하자는 의미로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 앞장서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코로나라 19년도는 알겠는데 어떻게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작년에는 이제 유튜브랑 같이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랑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기반한 그렇죠.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가 물론 계속 라이브로 모든 것들을 라이브화 시켜서 진행을 했을 때 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 요인도 좀 많고 해서 좀 힘들긴 했지만 일종의 랜선 콘서트처럼 한 그렇죠. 거군요. 이제 그렇게 됐고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어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뭐 한 10분, 15분만 다 완판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었고 이제 올해는 온오프라인 믹스로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작년에 했던 노하우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프로그램도 아무래도 이게 이 행사의 취지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루트를 좀 개발을 할까라고 생각을 좀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기업과의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근데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명하신 분들이랑 하고 그쵸. 이제 기업은 유명한 스타 크리에이터를 찾고 근데 스타 크리에이터는 또 작은 기업을 찾지 않고 그렇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많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물론 지원한 크리에이터 분들 신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포함하고 저희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서울시 쪽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팀들 그리고 일반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중소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저희가 기업들을 매칭을 시켜드리겠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땐 아주 핵심적인 목표는 이 크리에이터 분들은 기업과의 광고나 마케팅 관련된 협의를 좀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뭐 TV 매체나 아주 유명 모델을 쓰지 않더라도 어떤 기업의 바이럴 광고의 효과를 많이 득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하는 행사가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목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생각보다 이제 1회 때는 좀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좀 퍼지면서 이제는 조금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행사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센터장인지 뭐 라파의 뭐 진흥 담당인지 그냥 원래 프로듀서인지 헷갈리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그냥 일반 뭐 방송이나 이런 거랑 또 다르게 1인 미디어는
콘텐츠 자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 네, 그리고 어떤 상품의 판매 수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서비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뭐 늘 머슴처럼 일하고 있고 안 돼도 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러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이미지나 선입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왜 그런 또 것, 다른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의 형태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원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고생해주신 덕분에 1인 미디어 사업이 잘 될 거고,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 덕을 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보면은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이쪽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안 그래도 일이 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제도적으로도 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무슨 뭐 이런저런 또 뭐 지원제도 검토하고 이런 거 있다고 들었거든요. 과기정통부에서 2019년도에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굉장히 순조롭게 순차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었고, 세워줬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들도 생길 예정인데, 처음에는 시각들이 이제 취미로 하는 인식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직업화가 되고,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꼭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작비 이런 거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네네. 그런 형태. 그래서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게 어떤 이쪽 업계에 맞는지에 대한, 말 그대로 검토를 다양하게 하셨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외로울 수도 있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 어떤 회사를 바로 만들 만한 규모는 또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긴 하고요. 좀 신중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거 관련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제도들도 계속 논의 중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일반 우리 국민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좀 알려드려야죠, 사실은. 이런 고민을 누가 해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어떤 발걸음을 디뎠을 때 좋을지를 정말 다각도로 다 알아보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시작하는 분들도 해당되지만 혼자서 힘들게 하시고 계셨던 분들도 의외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고 하면 사실은 경쟁률은 꽤나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이들의 분포들을 보면 확실히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근데 좀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뭐 신인 어떤 지원하는 사업들, 신인 크리에이터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서울 중심으로 갔던 걸 경상, 전라, 뭐 강원, 충청 말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전국구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수도권에 계신 분들보다 이제 그분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되게 더 좋아하시는, 그리고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분께 널리 알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긴 하나 앞으로는 좀 많이 알리려고 좀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제작을 지원하면서 크라우드 펀딩하고 좀 엮고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저희가 크게 이제 전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신인 크리에이터, 신인 창작자 분들을 발굴을 하고 이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지원을 해드려요, 처음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수준에 올라오시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컨텐츠 제작비를 사실은 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지원금 형태로. 제작 지원이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이랑 좀 매칭을 해서 기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연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데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들도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원했던 분들한테는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참여를 하셨다라는 의미도 드릴 수 있고, 근데 끝나고 나면 미리 기다리는 거예요. 많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던 일반 어떤 투자 후원자들이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끝에는 이제 콘텐츠 제작이 완료가 돼서 이제 공개를 했을 때 좀 더 많은 사전 홍보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 온라인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스템을 붙여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사례들 보면 어떤 뭐 그림자로 어떤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연극처럼 그림자 인형극처럼 하는 어떤 공연으로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중에는 그렇게 했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은 공연 사업자가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1인 미디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영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1인 미디어인데 그쵸. 그 플랫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엮어서 크게 잘 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여기서 잘 가이드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약간 이런 오픈 마인드이신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근히 벌써 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컴플렉스는 오래 생겼지만 센터는 재작년인가 만들어졌죠. 네네. 그리고 사실 또 라파에서 1인 미디어 관련돼서 이렇게 뭐 오리지널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꽤 오래 하셨고 계속 그쪽 담당을 하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성장한 팀들도 있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 팀들? 좀 그렇죠. 생각나시는 팀들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서로 잘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맞는 그분들도 잘 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안될 과학이라는 크리에이터도 안될 있고 거야. 맞아. 네, 그리고 파워무비라고 하는 또 드라마 만드는 또 크리에이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한 700여 팀 정도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근데 이게 뭐 어떤 성공의 잣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구독자 수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100만 이상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한 50만, 60만 되시는 분들은 뭐 수십 팀 이상, 100여 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성장한 팀들 중에 100만 됐다라는 말이 되네. 사실 지금 희대의 나우독 중에 올해 시리즈가 크리에이터분들만 먼저 제가 찾아서 뵙기보다는 1미디어 생태계의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 뵙고 그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채널 생각나시는 거 어차피 많이 보셨고 정도 드시고 하셨던 채널도 많겠네. 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터라 뭐 근데 물론 이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매년 이 수치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아직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월이 짧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네, 7년 뭐 그럼요. 이 세월 동안 이걸 계속 하신 분들이니 많이들 성장하시고 좀 잘 되신 분들이 많죠. 이제는 저희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뵈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이구야. 그렇지. 그래서 저희도 뭐 늘 구독과 좋아요는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 되셨고 한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다시 탄생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원래 이쯤이면은 그 희대의 나우독 중도 지금 2회째나 여기를 이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실 타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떠신지. 희대나우 또 점점 더 번창하시도록. 네, 말로만. 네. 저희도 공정사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모든 어떤 절차의 문제가 없는 선을 통과하시면 뭐 얼마든지 저희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오픈 스튜디오를 자주 찾아뵙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1인 미디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자다 그런 뭐 어떤 목적으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그 라파라는 말의 그 전파가 아까 우리 말씀 나눴지만 라디오잖아요, 라디오. 네. 라디오가 전파라는 말인데
희대의 나운독 중도 디지털 타임즈하고 같이 좋은 기운들을 그 라파 취지처럼 많이 좀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센터 얘기를 많이 했고 콤플렉스 얘기도 좀 했는데 프로듀서였다가 또 지금 이렇게 중책도 맡고 그러셨단 말이죠. 이쯤에서는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저기 센터 형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 이렇게까지는 조금 좀 딱딱하고 향후에 어떤 마음으로 좀 이걸 좀 끌어가실 건지 이제 우리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가짐 같은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산업의 여러 사업자분들 그리고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돌아가시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시행착오를 덜 겪으시도록 좀 지원을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 편하게 그분들도 저희에게 좀 다가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게 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든 아니면 사업적으로 개선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필요하신 사업들을 좀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잘 하고자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뭐 희대의 나우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시설들도 여러분들한테 다 또 오픈돼 있으니까 저희도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적인 지원도 지원이고 시설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도 매우 서비스 업자의 마음으로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떤 성공하시는 기간이 좀 더 짧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모토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원래 또 부자들이 많아야 저도 그럼요.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기간 안에 그런 날들이 오도록 네, 저희도 많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그 초석을 놓는 그 자리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기초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노벨상 나오듯이 그러니까 1인 미디어처럼 컨텐츠에서도 뭐랄까요 그 약간 기초가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의 키가 되는 역할들을 얼마만큼 좀 잘 가져주시느냐에 따라서 창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토양이나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느냐가 다 밑거름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애써주고 계신 중간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워낙 하시는 일이 많은데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올해 남은 것들은 네. 그 1인 미디어 대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것들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보통 몇 월에 하죠? 예, 올해는 11월 26일, 27일 양일간 하고요. 겨울쯤에 하겠네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메카인 동대문 DDP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거기 프로그램 내에 어떤 뭐 투자를 받으실 수 있는 섹션 그리고 어떤 강의 컨퍼런스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업과 크리에이터 매칭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신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본인들 채널을 좀 알릴 수 있는 공연 같은 것들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도 좀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그러니까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과 신인 분들 근데 신인 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겠지만 그렇게 하면 같이 합동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기회들도 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공모를 언제쯤부터 지금 예상 중이세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월 달 정도부터는 네네, 그 10월 초중순 정도에는 아마 관련돼서 이제 홍보가 나가고 이제 접수들도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 이 컨텐츠를 녹화하는 게 그때쯤이면 나가니까 한참 요거 딱 보시면은 우리 그 예를 들면 공모를 하려 그러면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센터를 치면 됩니까? 그건 1인 미디어 대전 홈페이지가 여기 보시는 곳에 여기 위에 이렇게 얹혀주시면 이쪽으로 이제 좀 링크 좀 걸어주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다들 모든 정보 보실 수 있게끔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1인 미디어랑 관련된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꽤 오래 전부터 저도 센터장님을 알죠, 사실은. 특히나 저는 요새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 카메라 앞에 서는 거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걸 주로 하시던 분이 네, 오늘은 카메라 앞에 좀 나오시는 바람에 전 약간 민망해서 말을 좀 못하고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역시 전직 프로듀서답게 네, 제가 오늘 또 느낀 건데 네. 저는 약간 카메라 체질이 아니다. 왜? 불편해서.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제일 속 편했던 일이고 저는 제 본분을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상당히 좀 편안한 느낌으로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이런 혹시나 뭐 매체 같은 데 노출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만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데 익숙치 않은 사람이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워낙에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출연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서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었죠? 뭐 그간의 크리에이터 분들과의 불화라든지 뭐 이런 거. 네, 다행히 그런 거는 그런 아직은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채무 관계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는 그런 없는 것 것도 같아서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까 왜 눈물 없이 못 듣겠다고 얘기해 주실 것처럼 여기 컴플렉스가 사실은 말이 그렇지 여기 만들고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 그걸로 이야기가 거의 뭐 천일야화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세상엔 누군가는 이런 고생을 해주셔서 또 누군가는 또 그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성장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인터뷰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그 2개 정도만 제가 홈페이지를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센터 채널도 유튜브가 있죠? 네. 그거는 그럼 아까 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1인 미디어 컴플렉스 여기도 홈페이지로 찾아서 올 수 있죠. 요거는 주소로 한번 그래도 해주시면 별로 안 어렵나요? 네, 요게 뭐 여기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는데 네, 네, 네. 여기 miplex.co.kr이라고 쉽네. 네, 그래서 1인 미디어의 미와 플렉스에서 bplex.co.kr로 들어오시면 저희 시설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장비 그리고 뭐 여러 시설에 관련된 예약들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한 번씩 들어와서 체크해 보시면 네네. 여러 가지로 좀 혜택 받으실 일들을 좀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 센터 이런 긴 네이밍을 검색을 솔직히 하시면 힘들어. 네, 매우 긴 힘들어. 띄우지 말고 다 붙여가지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 센터라고 치시면 네. 저희가 그간에 했던 어떤 행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도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생각보다 마음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실제로 하시는 데 대해서 어떤 정보들은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이랑 좀 한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전파진흥협회잖아요. 여러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지원센터 그리고 1인 미디어 컴플렉스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